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부족해서 정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여기 나와 주신 분들을 서로 보시면 야,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네, 내가 괜찮으니까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주제 넘게 항상 경제나 기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오늘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포춘지가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95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어서 중국이 이제 2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4억 인구가 되는데 거기다 국영기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작년 2013년 기준으로 기술 격차가 1.1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추세를 반영한다면 2014년에는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 중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습득해 놓은 기술을 갖고 부품 소재를,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어냈죠.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갖고 일본의 부품 소재 적자를 메꾸고도 무역수지, 경상주지 흑자 규모가 마구마구 역사적 수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과연 그 절호의 기회를 살렸는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곳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정말 김상조 교수님도 그랬지만 저도 힘이 있는 대로 이거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기술력하고 그 다음에 자본력하고 이걸 모두 갖추고 옛날에 수입하던 거 이제 수입을 안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재를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신 기억이 나니까 중앙일보 여기 홍승일 실장이 계시는데 일면 기사에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을 하던 울산 화학업체 하나가 지금 수출을 못해서 도산 위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수출 대기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안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대안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국가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안전국가로 등극했던 독일과 일본을 살펴보면 기술 중심의 탄탄한 제조업들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을 육성했던 미국조차도 제조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술력을 중국에서 격차를 자꾸 없어져서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질 때의 미래는 정말 암담할 수가 밖에 없어요. 오늘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장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의 카바 스토리가 바로 뭐냐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 강국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바 스토리가 끊이지 않는 두뇌 유출의 행렬이라는, 이게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고 저도 컬럼을 여러 번 썼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지식재산권이 우리나라처럼 보호가 안 되는 나라가 없고요. 소송하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변리사 이세진 변리사님도 계시고 또 강호에 오신 장진영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소송으로 이거를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식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고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여기 남겠냐고요. 유출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인재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대절명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민하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민하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실리콘밸리에 공정위가 없으면 실리콘밸리는 없다. 그럼 수출 대기업이 다 나쁘냐?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기둥이고 그들이 살아야만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협력 업체들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하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소신 굽히지 않는 중소기업 호민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찾아가서 만난 분입니다. 야, 투명하고 아닌 건 아니다.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서 알게 됐는데, 이민하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회사인 메디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공학자로서 초음파 기술 및 모바일 기술 관련 특허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 밀레니엄 리더 20인, 비즈니스 위크지 아시아 스타 50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저돌적이고 저분이 추진해내는 일이 어마무지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민하 교수님하고 마찰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나라를 위한 소신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나라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죽어가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벤처를 육성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기술이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기술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집념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창조 경제와 제2의 벤처붐에 대한 이분의 열정과 해안을 나눠보고, 여기 계시는 이인재 최고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김두관 이지사님, 고승동 위원님, 여기 계시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조동성 교수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단단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아주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 제가 매번 마무리할 때 세계의 중심에 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회원분들은 각 영역에 정말 자랑스러운 리더분들입니다. 힘을 합쳐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모임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주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늘 같이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 아침에 7시에 정말 다 특강만 하셔야 될 분들이 남의 특강을 들어주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포럼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